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약 9년 전 2010년 서울대 교수 김남도 교수님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을 내서 인력 스타덤에 오르고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점점 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세계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SNS나 이 인터넷을 통한 지적인 산물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지만 정신과 영혼이 갈 곳을 잃어 같이 추구해야 될 가치 설정도 안 되고 또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직도 되지 않는 이 젊은이들이 갈팡질팡 마음에 정신에 영혼에 구심점도 없이 고통스러워하는 청년들을 제대로 그린 책이라 해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 제목을 제가 흉내내서 아프니까 청와대다. 청와대가 청춘처럼 지금 고민을 영혼이 없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차원의 고통이겠죠. 이 부메랑입니다. 죄를 저지른 데 대한 지금 죄가를 받게 될 시점이 점점 다가오니까 정말 아프니까 청춘입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조국 사태 이후에 청와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황 대표가 단식한 거에 힘을 입어서 이 3대 국정조사, 더 나아가서는 특검을 검찰에서 특검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3대 사건. 하나는 하명수사입니다. 그 하명의 제일 꼭대기가 누구겠습니까? 김기현 당사자인 전 울산시장은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명수사에 하명을 내린 최꼭대기 있는 사람은 청와대에 앉은 분일 것이다. 그 사건은 간단합니다. 간단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건 자체야 물론 당사자로서 엄청나게 복잡고 고통스러웠지만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다시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도전하려고 하는 3개월 전쯤 김기현의 형 동생이 꾸리고 있는 회사에 일종의 건설회사라고 합니다.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수사를 하라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수사가 실질적으로 시발점을 보면 그 당시 울산 경찰청장을 하고 있는 황운하가 시작한 것 같지만 지금 나온 대로 청와대에서 시작된, 청와대에서 하명을 받아서 한 수사라는 겁니다. 그 당시 김기현 서장과 맞짱을 뜨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사람은 송철호 시장 후보였습니다. 송철호 시장 후보는 노무현, 문재인, 송철호 인권 변호사의 3인방이라고 자칭 타칭하고 있습니다. 그 인권 변호사가 정말 얼마나 인권을 위해 일했는지는 별개의 문제고 어쨌든 그만큼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송철호를 시장으로 김기현을 물리치고 밀어내고 어떻게 정당한 선거로 아니고 죄를 만들어 조작해서 뒤집어 씌웠어. 물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이렇게 다 뒤집어 쓴 죄가들이 아무것도 혐의가 없다는 걸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그 사이 마음고생 말도 못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황운하, 그 당시 지금은 대전 경찰청장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청장이 앞장서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집, 그 당시는 후보였죠. 집을 다 수색하고 동생, 형 전부 다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겁니다. 선거에 떨어졌죠. 송철호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가 나섰다는 거죠. 그 나섰다는 증거는 지금 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하명 수사를 하도록 누가 지시했나? 조국이 했다. 조국 밑에 백원호를 시켜서 했다. 백원호는 사실은 민정수석실에 있으니까 이거는 반부패 담당도 아닌데 어떻게 백원호가 나서가지고 직접 심지어 울산까지 내려와가지고 지시했다는 기사가 오늘 나네요. 그럼 백원호 혼자서 했겠냐? 아니라는 거죠. 그 위에 조국이 있고, 그럼 조국 혼자서 이런 강큰 짓을 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화살은 청와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 황운하 자신이 이제 대전 경찰청장으로 가서 이번에는 자기가 명예퇴직을 1월 16일, 왜냐하면 선거가 4월 15일입니다. 총선이 90일 전에 현직에서 퇴직을 해야만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입후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6일까지 자기는 명예퇴직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때 박찬주 대장 사건에서 보다시피 이 지금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명예퇴직이 안 됩니다. 수사받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를 벗어나서 1월 16일까지 명예퇴직을 하고 싶어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 황운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황운하의 문제만이 아니고 조국의 문제고, 그 위에 청와대 블루하우스에 앉아 계신 그 위대하신 분에까지 화살이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재수. 여러분 어지간한 사람 얘기 다 들었을 겁니다. 행정고시를 해가지고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굉장히 힘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 있으면서 뭐 골프채도 받고 뭐 자녀들 유학 비용도 좀 받아먹고 뭐 등등, 언론보면 이 돈을 개인 차원에서 뇌물을 받은 죄인 것 같은데, 이게 단순한 그 죄가 아니라는 거죠. 이 금융국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뇌물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 감찰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김태우 감찰관이 쫓겨나오고 난 뒤에 김태우 TV라는 게가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전후를 다 설명했어요. 감찰을 하고 있는데, 이 도대체가 이 뇌물 사건으로 목이 날아가도 시원찮은 사람이 수석 전문위원으로입니다. 국회 수석 전문위원은 금융정책국장보다 한 급수가 높아요. 거의 차관복급입니다. 아니, 목 날라가고 깜빵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 뇌물죄로 그렇게 영전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가 그 다음에 이런 의심이 일어나고 있는데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갑니다. 또 다른 영전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회에 수석 전문위원으로 있는 동안 자기를 감찰한 사람을 만났는데, 너 왜 아직 그대로 청와대에 있느냐라고, 피의자가 참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를 감찰한 사람에게, 도둑이 경찰에게 야, 너 왜 아직 경찰에 있어? 라고 질문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유재수라는 행정고시 출신의 머리 좋은 사람만의 어떤 뇌물 받아 모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보면은 이미 노무현 정권 때에 청와대에서 그 당시는 조국은 아닙니다. 문재인 민정수석과 함께 같이 있으면서 제인이 형 하고 부르던 사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중앙에서 메시지가 날라온 겁니다. 야, 유재수 손대지 마. 수사하지 마. 유재수를 캐보니까, 김태우 말에 의하면 김태우 감찰관에 얘기해보니까 이건 단순한 개인 차원의 뇌물 사건이 아니더라. 고구마 줄거리 같이 현 정부의 실세들이 줄줄이 그 위에 다 앉아있더라. 그 꼭지는 누구겠습니까? 꼭대기는. 역시 이것도 블루하우스하고 관계됩니다. 또 자유한국당에서 하겠다는 우리들 청담동 우리들 병원, 이 문제는 뭐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병원장 이상호가 개인 사실 회생 신청을 해가지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도 신한은행에 1,400억을 대출을 받습니다. 그 중간에 자기 부인과 같이 이 동업을 하던 김수경, 지금은 둘이가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김수경과 동업을 하던 신씨와의 이 대출 채무 처리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므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이건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상우라는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허리 수술을 해준 그런 노무현과의 개인적인 인연이 있지만 그 덕택에 물론 대출받는 게 훨씬 쉬웠겠지만 단순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역시 지금 현 정권의 실세인 양정철이나 정재호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 하면은 양정철이 지금 뭐 백의종군하는 것처럼 민주연구원 원자이지만 실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문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공천권을 이해찬보다 더 강하게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청와대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 경력 가지고 공천 받을 생각하지 마라. 아니 단순한 연구원 그 당 연구원 원장이 그런 말 감히 할 수 있겠어요? 누군 나오라 누군 나오지 마라. 감히 이해찬도 입에 못 여는 거. 결국 그 목소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쯤 되면 아프죠. 많이 아프죠. 조국 때문에 지금 혼이 완전히 빠진 대통령. 어떻게 보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텐트도 없이 그 앞에서 단식을 할 때에 얼굴 한 번 안 내밀었는 게 매정하고 비정하고 인권 변호사라는 이름과 전혀 격에도 어울리지 않는 진짜 정말 인격도 없는 태도를 취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뭐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측은하다는 용어를 쓰면 좀 또 요거도 먹겠지만 이 측은하다는 건 황 대표가 아니고 문 대통령. 조국 사태 때문에 지금 혼이 완전히 빠진 대통령이 황 대표한테 신경 쓸 여유가 전혀 없죠. 쓸 수가 없죠. 내 코가 석잔데. 자, 자유한국당 말로만 국정조사가 아닙니다. 국정조사 사실은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국정조사와 같이 특검을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가 제대로 굴러가도록 제대로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이런 우리들 청남동 우리들 병원 문제나 황운하 대전경찰서장 문제라든가 다시 말하면 김기현 시장에 대한 죽이기 위한 하명수사라든가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라고 한 거라든가 이런 문제를 윤석열 진두지휘하에 잘하고 있는데 이걸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청와대 입장으로서는 빨리 공수처를 만들어야 되겠지. 그래야 윤석열 팔을 묶어 놓는 거지. 입을 닫게 하는 거지. 눈을 가리게 하는 거지. 그래서 12월 3일까지 공수처를 통과시키려고 난리를 떨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수처가 신설되는 순간 민주당 정권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가 통과되는 순간 물론 이게 군소정당들은 비례대표라도 한 자리를 해보자 하지만 그게 통과되는 순간 민주당은 몇 개의 소수의 의석수를 가진 이중대들과 함께 이중대 정당들과 함께 이 정말 법치주의를 망가뜨리고 이런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는 진짜 적폐 정권으로 본격적으로 탈바꿈을 할 겁니다. 공수처 그래서 공수처법 통과는 공수처 신설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똘똘 뭉쳤어. 아프다고 표현은 안 하지만 지금 곪은 것이 터져나가는 청와대를 향해 아프니까 청춘입니다. 아프니까 청춘 20대의 그 고통보다 더 큰 아프니까 청와대가 되도록 제대로 자유한국당이 아픈 곳마다 메스로 도려내주기 바랍니다. 송영선 시사 36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건설적인 댓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내보내는 영상마다 100% 노따기부터도
저는 갑니다.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위해. 한편 소문을 듣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방통위에서 1월 16일 이후에는 개인 유튜브도 못하게 할지도 모른다라는 소문까지 지금 흉흉하게 떠돌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국민이 밀란을 일으켜야 됩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